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NS에서 대명중 2학년 내신을 맡고 있는 이도현 강사입니다. 오늘 대명중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대명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특징은 좀 어떨까라고 질문이 많이 왔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이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총 23문제가 출제가 되어졌고 주관식은 약 3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주관식은 사실 1학기 중간이건 기말이건 2학기건 거의 대부분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법과 독해, 영작, 어휘 그리고 대화문까지 오른쪽에 총계가 나와 있는데 문법은 6문제, 독해는 8문제, 영작은 2문제, 어휘는 7문제, 그리고 대화문은 약 3문제 정도로 그래도 타 학교에 비해서는 각 문항이 좀 골고루 비중 있게 비율이 잘 맞춰져서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저의 좀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맞히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대명중 거의 모든 문제가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면 맞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저기 오른쪽 밑에 있죠. 교과서가 보통 2개 정도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부교재라기보다는 이제 프린트가 나오는데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추가 독해 지문이 많으면 4, 5개 정도가 나오는데 대명중은 작년부터는 거의 하나에서 2개 정도 이제 추가 독해 지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2개 그리고 프린트 1~2개 합쳐서 한 번 시험 볼 때 독해 지문이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것과 비전형적인 것을 좀 나누어 보았어요. 전형적인 것은 일반적인 문제죠. 어딜 가나 일반적으로 출제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고 비전형적인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들,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맞힐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비전형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중은 전반적인 시험 난도가 중이고요. 그래서 비전형적인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것과 비전형적인 것 중간에 걸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어휘 문제죠. 사실 중학교 내신은 변형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명중학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에 있는 특정 어휘가 좀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어휘 실력이 있어야지 맞힐 수 있는 변형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독해, 서술형, 문법은 열심히 공부하면 맞힐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80점, 80, 90점, 90, 95점, 95, 99점인데 사실 이건 중2 내신에서 이미 성적을 받은 친구들에 한해서만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이번에 2학년 된 친구들 작년에 1학년 때 시험 봤었죠. 혹시 80점 미만의 성적이 나온 친구들은 좀 성실하고 꼼꼼한 암기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또 도약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80점에서 90점 정도가 나왔다. 중요 문법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이 나왔을 텐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상을 잘 암기하고 있으면 이번 대명중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에서 95점은 문법상은 잘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거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에 조금 힘든 친구들 95, 99점 받은 친구들이 100점 받기 위해서는 좀 실전 감각을 키워서 실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로 이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대비한다면 본인이 받았던 성적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대명중학교 2학년 내신의 유형별 특징이 어떤지 또 많이들 여쭤보셨습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화문은 사실 대명중이고 다른 중학교고 큰 차이점이 없어요. 거의 모두 다 주어진 대화의 내용에서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찾으시오. 또는 주어진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으시오. 이 2가지로 출제가 되어지고요. 굉장히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특히 대명중은. 그래서 대화의 흐름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어려움 없이 맞힐 수 있는 쉬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then 뒤에 빈칸이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이 무엇인지 또는 지금은 이렇게 예문이 안 나와 있지만 주어진 대화를 배열하시오. 또는 주어진 대화를 읽었을 때 흐름상 어색한 표현을 찾으시오. 또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등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문법 문제이고요. 문법도 사실 어디 가나 중등 내신은 비슷하죠. 첫 번째 주어진 보기에서 어법상 또는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하나 또는 모두 찾으시오가 나오고요. 주어진 지문에서 밑줄이 있는 상태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으시오
가 나오고, 그리고 주관식에서 노란색이 좀 중요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주어진 지문에서 밑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은 다음에 고쳐야 되는 부분까지 또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어집니다. 특징으로는 객관식, 주관식 둘 다 비교적 단순한 어휘 및 문법 개념이 이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관식에서 주어진 보기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정확히 고치는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주어진 지문은 아니죠. 여기는 주어진 보기인데, 주어진 보기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부분은 사실 감으로만은 풀 수가 없죠. 감으로 풀 때는 객관식에서 느낌상 틀린 것 같으니까 체크할 수 있는데, 주관식은 체크한 다음에 틀린 부분을 고쳐야 되니까 정확히 문법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이게 대명중이 작년부터 이 대명중만의 특징으로 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르면 또는 개수를 고르면 되는 문제는 그 한 보기마다의 어떤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특정 보기에서 틀린 부분을 잘 찾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보기에서 잘 봐가지고 이런 개수를 어떻게 좀 맞힐 수 있는 그런 요행을 바랄 수 있지만, 9번 같은 경우는 이 보시다시피 이게 맞으면 오른쪽으로, 틀리면 아래쪽으로, 즉 한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걸 잘 못 고른다면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끝에 가서는 완벽히 좀 틀린 그런 답을 고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문법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2번은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주어진 이런 보기에서 어법상 옳은 것들 또는 틀린 것들을 알맞게 모아둔 것을 고르시오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10번은 주어진 단문이나 장문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 어쨌든 하나같이 모두 다 이 문법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어진 교과서 지문이죠. 또는 추가 두께 프린트일 수 있는데, 이런 지문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지문이 길지만 사실 교과서나 이런 독해의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로 나올지는 지도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너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암기가 된 상태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기 10번 문제가 풀기가 좀 쉬워요. 왜냐면 암기된 상태로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22번이나 나와 있는 서답형 3번 문제는 교과서 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창작하신 문장이니 또 학생들이 문제를 접했을 때 처음 보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풀매에 있어서 조금 까다로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독해 및 어휘인데, 독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글의 제목부터 문장 삽입, 글의 내용 일치 불일치가 나오고요. 이 외에도 가끔씩 빈칸 추론이나 그 외 등등 순서별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빈칸에 들어갈 어휘에 알맞은 영역풀이를 찾기, 주어진 단어에 알맞은 영역풀이 찾기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으로서는 글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독해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2 내신에 들어가는 지문 난도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독해 문제는 다 마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풀이 또한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사실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는 수준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어휘에서 가끔씩 비전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인데 변형되기 때문에 특정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다시 주어진 지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휘의 동의어, 반의어까지 좀 잘 이해를 해두고 암기를 해둬야지 그런 비전형적인 문제를 맞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1번은 어딜 가나 있는 문제이죠. 해당하는 영역풀이 매칭시킨 다음에 알맞지 않은 어휘를 고르면 되는 문제이고요. 3번은 주어진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것을 고르시오. 쉬운 문제이죠. 보시다시피 1부터 5까지 선지가 굉장히 쉬운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퍼즐 문제인데 이게 작년부터 또 출제가 되어지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주어진 선지와 보기에 있는 이 영역풀이를 매칭시킨 다음에 잘 넣어두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는 문장 삽입 문제 16번이고요. 17번 일치 불일치 일반적인 문제죠. 그리고 답할 수 없는 질문 또는 있는 질문 등등을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이미 제목은 뭐 각 지문마다 이 소제목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본문 암기할 때 열심히 암기하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작 같은 경우는 주어진 조건에 알맞은 문장 영작하기인데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작을 할 때 몇 단어가 들어갈지 이 단어 개수를 지정해주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아이들이 영작을 할 때 이 단어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 보기에 있는 어휘를 잘 집어넣어서 영작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정답이 또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 프린트는 타 학교는 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형용사적, 길게는 부사까지 다루는데 관계사에서 주격 관계사가 들어간다 치면 목적격, 소유격까지 다루는 곳이 있는데 이 대명중은 그러지 않습니다. 특정 문법 개념이 들어가면 딱 그것만 다루기 때문에 또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지가 않겠죠. 특정 문법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맞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난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 그림이나 또는 상황을 본 다음에 이 상황이나 그림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영작해야 되거나 아니면 주어진 한글을 1번의 한글 보이시죠? 1번의 한글을 또 영작했을 때 알맞게 영작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인데 보기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난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조건 중에서 두 번째 2번에 필요시 단어를 변형할 수 있음. 이 단어가 변형되는 부분은 중요 문법이 또 가미되어져 있는 즉 이과 문법이 관계사면 관계사에 관련된 어떤 어휘가 변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난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사실 다른 것은 없죠. 첫 번째 문법을 확실히 이해하고요. 이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에 있는 문법 개념에 관련된 문제는 암기로 풀 수 있지만 지문에 있지 않은 교사께서 직접 창작하신 그런 문제는 암기만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문법 활용 능력을 잘 길러야 되고요. 비전형적인 문제가 매 시험마다 적어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보통은 어휘였고요. 작년까지는. 근데 재작년까지는 사실 서술형이었어요. 매 연마다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또 이번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또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문법 이외에도 교과서 본문에 사용된 지역적인 문법이나 어휘나 표현까지도 꼼꼼하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주시는 동의어나 표현들을 또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해서 암기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휘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어지면은 이 변형 어휘는 보통 필기에서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등 내신은 단순 암기로도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학기 초반부터 또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내신 수업은 월금 화목반이 있죠. 이미 광고지도 많이 보셨을 텐데 1시간 30분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1시간은 관리가 들어갑니다. 관리 시간에는 각종 암기 시험이나 또는 리뷰 테스트에 대한 후관리나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1회반은 토, 일 4시간이 진행되어지고요. 3시간이 수업이고 1시간이 관리입니다. 이렇게 관리 시간을 1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주말에 따로 등원해서 또 클리닉을 통해서 추가 관리가 들어가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방안은 리뷰 테스트, 주 1회 모의고사, 학원 외 학습이 있고요. 이 부분은 또 한번 캡처하셔서 읽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부분이 생기신다면 학원에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통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뷰 테스트고요. 매 시간마다 학교 특징에 맞추어진 그런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요. 이런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지역적인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나 독해 문제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게 또 매 시간마다 열심히 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죠. 이 모의고사 마찬가지로 학교 특징에 맞추어져서 이 문제가 만들어지고요. 대명중이니 대명중 특징을 살린 문제가 있겠죠. 총 7번의 수업 중에서 이제 3번은 하지 않고 마지막 4번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매 시간마다 풀어낼 것인데 이걸 통해서 또 실전 대비 능력이 또 이렇게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학원 외 학습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을 주거나 아니면 노트 정리할 때 거기 질문을 달아 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빨간 펜이 제가 글을 쓴 것인데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반영구적이죠. 학생이 찢어버리지 않는 이상 이번 내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이제 모르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올 수 있겠죠. 이제 두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나 노트 필기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학원 외적인 학습 시간까지 챙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 외에도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은 주저마시고 학원으로 또 전화 주시면 제가 1대1로 직접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